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은이 강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반복적으로 작업되는 어떤 엑셀 문서 작업, 이걸 좀 더 빠르게, 좀 더 똑똑하게, 효과적으로 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뭘 알아야 되느냐? 단축키를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엑셀 문서를 훨씬 빠르게 작업할 수 있어요. 문서를 열어요, 닫아요, 저장해요, 아이고 프린트 뽑아야겠어요? 이런 것들이죠, 뭐. 그런 내용들 단축키 여기 나와 있어요. 이런 걸 외워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그맣게 오려서 아니면 카메라로 톡 찍어서 여러분이 갖고 있으면 돼요. 그러다가 뭡니까? 업무에 많이 사용하다 보면 부지불식간에 내 것이 되어 있어요.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머리 아파요. 그리고 여러분이 판매일을 입력하는데 오늘 날짜 판매한 거면 오늘 날짜가 표시가 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오늘 날짜를 이렇게 어떤 분은 2020 연도를 쓰는 건 안 돼. 빼기 써야지. 그 다음에 오늘 5월 27일 그러면 이렇게 쓰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일일이 쓰는데 이런 거 도움 안 돼요. 그러면요, 우리 엑셀에서는 현재 날짜라든가 현재 시간을 표시할 수 있는 단축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컨트롤 키 보이죠? 그리고 여러분 세미콜론 보이세요? 세미콜론. 그 세미콜론, 엔터키 왼쪽으로 옆에. 자, 컨트롤 키하고 세미콜론 눌러보아요. 5월 28일. 이게 끝이에요. 엔터 꽝. 이렇게. 잔디밭은요. 잔디밭은 열의 너비가 좁아서 아우성을 치는 거죠. 따라서 여기 C열과 D열 사이에 경계선에 갖다 놓고 뭐예요? 따닥 더블 클릭하면 나와요. 오케이? 이렇게 현재 날짜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간은 어떻게 표시하죠? 네, 현재 시간을 표시할 때는 컨트롤 키와 시프트 보이세요? 컨트롤 키 그 위에 시프트 동시에 누르셔야 돼요. 컨트롤 시프트 그리고 세미콜론 동시에 눌러요. 어때요? 와, 저 이렇게 열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오전 1시 38분. 엔터 꽝. 이렇게. 됐어요? 현재 날짜와 시간. 이렇게 여러분이 표시하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네. 기억하시면 돼요. 참고로 이런 그 질문을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현재 날짜를 입력해 놓으면은요, 시간도 그렇고요. 나중에 제가 엑셀 문서를 열면은 이 날짜가 그 문서를 여는 때의 날짜와 시간으로 바뀌는 거 아닌가요? 함수를 쓰면 바뀌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컨트롤 키하고 세미콜론을 누르면 그 컨트롤 키와 세미콜론 눌렀을 때 그 시점의 날짜, 그 시점의 시간이 화면에 딱 짱 박혀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짱 박혀 있어요. 안 바뀐다고요. 이해되죠? 안심하세요. 자,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품목 보이세요? 자, 품목에다가 그날 물건을 판 내용들을 입력을 해야 돼요. 레깅스 하고 내용을 써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 내용이 길어서 옆에 내용을 더 쓰기가 싫어요. 그러면요. 레깅스를 쓰고 요 뒤에 7번지 셀에 두 줄짜리, 즉 멀티라인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두 줄 이상을. 두 줄로 문서를 쓰고 싶어요. 텍스트 내용을 쓰고 싶다 이거죠. 이럴 때는 여러분 Alt 키 보이죠? 레깅스까지 쓰고 Alt 엔터 이렇게 치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요. 레깅스 울트라 진 썼어요. 그리고 엔터를 꽝 치면 이렇게 멀티라인으로 들어가요. 됐죠, 여러분? Alt 엔터는 하도 유명해서 여러분 아실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내용을 입력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자, 이 밑에
또 판매가 됐는데요. 역시 레깅스 울트라 진이에요. 그러면 위에 썼던 내용 여러분 아래에 또 이렇게 쓰는 분 계세요. 이렇게 쓰고 그래 맞아. 아유 똑똑하네 하고 엔터를 치는 분이 계세요. 이것도 뭐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 바로 위에 셀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또 입력이 된다면 레자 쓰는 것도 시간이 아까워요. 우리는 허용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바로 위에 셀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쓸 때는 컨트롤 키 보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작은 따옴표 보여요? 엔터 키 옆에 작은 따옴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작은 따옴표. 엔터 꽝. 어때요? 복사가 되는군요. 네, 컨트롤 키하고 작은 따옴표 꽝. 이렇게요. 그런데 이 콜라보 미키 마우스가요, 여러분, 한 5개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5개를 연달아 입력을 할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콜라보 미키 마우스, 지금 손님 또 나갔고, 두 번째 손님 또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5개를 입력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방금 전에 컨트롤 키 하고 작은 따옴표 눌렀잖아요. 근데 이 방법도 여러분 괜찮아요? 어떤 방법이요? 자, 5개니까 자 이제 이 밑에서부터 제가 써볼게요. 자, 여기서 Shift 키 보여요, 여러분? Shift 키를 눌러서 아래로 통통통통 이렇게 눌러보세요. 와, 그러면 이게 범위가 잡히는 거네. 네, 마우스로 이렇게 끌면은 잘못하면 어때요? 더 많이 잡히고 막 이러죠. 근데 클릭하고 어때요? Shift 키 눌러서 아래로 방향키 통통통통통 하면은 5개 딱 잡혀요. 실수할 확률도 없다고요. 그러면 제가 Shift하고 오른쪽 방향키 누르면 옆으로 갑니까? 당연하죠, 당연하죠. 왼쪽으로 가면 이렇게 됩니까? 예, 이렇게 지정을 해요. 됐어요? 예, 이렇게 하고 여러분 컨트롤 키하고 작은 따옴표 하고 자 들어왔어요. 지금 들어왔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5칸에 똑같은 데이터 다 들어가야 되죠? 자 보세요. 컨트롤 키하고 여러분이 작은 따옴표 눌러서 위에 있는 애 들어왔죠? 그 다음 컨트롤 키하고 엔터를 쳐요. 어떻습니까? 우와, 다 들어왔어. 이렇게 돼요. 됐어요? 2줄짜리라 또 너무 어려운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옆에 칸에 엑셀이라고 써요. 엑셀 처음부터 쓰고 싶지 않다. 그래도 일단은 써요. 엑셀. 자, 썼어요. 그리고 Shift 키하고 여러분이 잡으세요. 범위를. 딴딴딴딴딴딴 잡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컨트롤 작은 따옴표 하나 들어왔네? 컨트롤 엔터 치면 쫙 들어와요. 좋다. 예. 이렇게요. 이거는 수식에도 이렇게 채우기 작업할 때 여러분 도움이 됩니다. 컨트롤 엔터를 치면은 그 약속된 범위에 동일한 수식이나 데이터가 들어가게끔 채우는 역할이에요. 컨트롤 엔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이해돼요, 여러분? 뭐 어려울 게 없죠, 뭐 사실. 그래 된다. 그럼요.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 여기는요. 자, 여기서부터 Shift 키 눌러서 아래로 딴딴딴딴딴 해놓고 컨트롤 세미콜론 눌러서 오늘 날짜 나오게 하고 컨트롤 엔터. 어때요? 정말 간단한데? 예, 이렇게 마우스 잡아서 뭐 더블 클릭하네 뭐하네 할 필요 없어요. 키보드로 이렇게 여러분이 작업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 없으시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시트 보이세요? 현재 시트 1 저는 하나 나왔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작업하다 보면은 시트를 추가해서 또 다른 내용을 입력을 해야 할 필요도 있어요. 그쵸? 그럴 때는 시트를 마우스를 뭐 이용해서 뭐 이 플러스 이거 누르고 이렇게 하거든요. 물론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눌러도 나와요. 근데 이거보다는 어떻게 해요? 그냥 이 상태에서 시트가 필요해? 시트니까 Shift 키 그리고 F11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F11 어때요?
시트 생겼다. 그럼요. 작업하다 언제 마우스 잡아요? Shift F11을 눌러서 띵띵띵띵띵 이렇게 시트를 만들면 돼요. 참 간단하지 않나요? 아, 그렇군요. 그래요. 이 내용이에요. 자, 우선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되는 겁니다. 아, 입력에 대해서는 내가 확실하게 알겠어. 그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제 수량을 제가 입력을 해볼게요. 자, 수량도 뭐 똑같은 데이터를 넣어보도록 합니다. 제가 Shift 키 눌러서 둔둔둔둔둔둔 이렇게 내려왔어요. 자, 내려온 다음에 여기에 똑같이 데이터 5를 썼어요. 아, 그냥 하나 쓸까? 네, 1 썼어요. 컨트롤 키하고 엔터. 자, 1이 다 들어왔어요. 그죠? 자, 이렇게 들어왔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콜라보 미키마우스 여기 있잖아요. 요 데이터. 미키마우스. 자, 요거 여러분 F2 키 눌러보세요. F2 이렇게 누르면은 셀을 편집하는 거예요. F2가요? 네, 커서가 들어가잖아요. 아, 그럼 여기서 콜라보 미키마우스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를 콜라보 미키마우스 빼고 요거를 빼요. 그리고 요거를 지워버린 다음에 여러분이 쓰면 되죠. 콜라보 아이언맨 이렇게 썼어요. 엔터 꽝. 이렇게. 내용을 변경할 수 있군요. 네. 제가 이 데이터를 또 하나 여기다가 내용을 씁니다. 뭐라고 썼냐면은 콜라보 그 다음에 Alt 엔터 쓰고 빨강머리 N 엔터 꽝 이렇게 썼어요. 근데 써보니까 어때요? 아이고 이런 데이터가 하나 밀렸어요. 우리 이런 경우 있겠죠. 데이터 입력하다 보니까 하나가 밀린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아이고 여기에 미키마우스를 하나만 써야 되는데 2개가 들어간 거예요. 예, 우리 이런 경우 있죠. 똑같은 내용 2번 써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요 셀을 지우면 되죠. 이걸 지우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 밑에 애들이 위로 올라오게 하는 거죠. 그럼 얘를 어떻게 지우느냐? 딜리트를 누른다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거 딜리트 누르면요. 보여드려야겠다. 이렇게 딜리트 누르면 얘네 안 올라와요. 그러네. 그죠? 다시 컨트롤 Z.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셀을 삭제를 해야 돼요. 셀 삭제 뭐 또 오른쪽 눌러서 여기서 또 삭제 이거 누르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근데 이거 언제 오른쪽을 누르고 있습니까? 곧바로 여러분이 딱 보고 발견했어요. 아, 얘가 문제구나. 발견하고 컨트롤 키하고 여러분 빼기 보이세요? 1, 2, 3, 4, 5, 6, 7, 8, 9, 0 빼기 보이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빼기를 눌러요. 그럼 보세요. 이 대화 상자가 뜨네? 예. 그럼 셀 여러분 얘를 없애버리면 얘네들 위로 올리는 거 맞아요? 예, 맞다. 엔터 꽝. 이렇게 치면 올라가는 거예요. 어때요? 편한데? 예. 그래서 컨트롤 빼기, 셀 삭제. 이것도 알아두시면 여러분이 데이터를 중복해서 썼을 때 좀 더 빠르게 고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콜라보 빨강머리 N 요 데이터에 대해서 여러분이 메모를 또 달아놔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내 문서를 보고 이 제품은 뭐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게끔요. 메모를 삽입하는 건 뭐 오른쪽 눌러서 메모 삽입 이렇게 누르기도 하는데 그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Shift 키 누르고 F2 눌러보세요. 곧바로 이렇게 떠요. 편한데? 이거 지운 다음에 뭐예요? 여기서 5월 뭐 예를 들어 31일까지 DC 가격 20% 할인 가격에 판매 뭐 이런 식으로 메모를 써놓는 거예요. 바깥에 클릭 이렇게 됐나요? 이렇게 단축키를 이용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작업이 다 됐으면은요. 된 문서는 저장을 해야 되지 않나요? 처음에 여러분 저장하면 통합문서 1이라고 떠요. 그럼 저장을 어떻게 하느냐? 물론 마우스로 이거 디스켓 요거 이거 눌러도 돼요.
근데 우리는 마우스 안 잡고 키보드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저장 작업도 곧바로 해야 되죠. 자,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F12 누르면 이렇게 떠요. 이 파일 저장하기 뜨네? 그럼요. 그럼 저장을 어디다 할 거냐? 저 원드라이브가 뜨는데요. 나 싫어.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이 다른 드라이브로 바꾸면 돼요. D 드라이브로 잡았습니다. D 드라이브에다가 이름을 그냥 쓸게요. D 드라이브의 이름은 샘플이라고 쓰겠습니다. 샘플. 엔터 꽝. 이렇게 저장하니까 어때요? 샘플이란 문서가 저장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나 문서 닫을래. 문서 닫을 때 또 X를 누르고 뭐 하는데 컨트롤 F4. 닫힌 거예요. 현재 문서를 닫는 거예요. 엑셀을 닫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또 실수하잖아요. 엑셀 문서 닫아놓고 그 문서만 닫는 건데 짜증나. 뭐 이런 분 계세요. 컨트롤 F4 누르면 현재 문서만 닫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돼요. 컨트롤 F4. 자, 그 다음에 내가 문서를 열려고 한다. 문서 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컨트롤 F12 누르면은 열어봐라 이거죠. 나 샘플 문서 열래 땅땅 누르면 열려요. 어떻습니까? 아유 간단하구나. 네. 그리고 여러분이 또 다른 문서를 제가 하나 더 열어보겠습니다. 컨트롤 F12로 자 문서를 현재 하나가 열려 있는데 하나를 더 열 생각이에요. 자 이렇게 열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문서를 실제 업무에선 여러 개 문서를 열어놓고 작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현재 문서에서 방금 전에 작업했던 또 다른 문서로 이동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동할 때마다 여러분 이거 마우스로 이 버튼 눌러요? 조절 버튼? 아니에요.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니죠. 컨트롤 키하고 F6, 컨트롤 F6 눌러보세요. 어때요? 샘플 문서로 갔네? 다시 컨트롤 F6? 어때요? 바뀌는구나. 네, 이렇게 문서 간의 이동 작업을 할 때는 컨트롤 F6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이 문서를 인쇄를 하려고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컨트롤 키하고 여러분 P 눌러보세요. P. 이러면 인쇄 화면이 곧바로 떠요. 우리 실제로 업무에서 인쇄 작업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작업해요. 파일에서 인쇄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방법보다 곧바로 작업하다가 인쇄 좀 부탁해요. 네 그러죠. 뭐 컨트롤 P 이렇게 들어오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어때요? 문서 균형이 맞으면 인쇄 누르면 끝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네. 이렇게 여러분이 문서 작성과 관리에 대한 단축키 이런 것들만 익혀도 업무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업무에 유용한 단축키, 어떠한 단축키를 알려드릴 거냐면 셀 서식과 셀 편집에 뭔가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러한 유용한 단축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A의 1번지를 클릭하면 거래 내역 조회가 나타납니다. 계좌번호, 조회기간. 자,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할 생각이냐면 여기 A의 1번지 보이죠? 자, 이렇게. 나 이 행 높이를 좀 높게 하고 싶어요. 행의 높이를요. 마우스 잡고 오른쪽 누르고 너무 귀찮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행의 높이, 열의 너비는 전체 행, 전체 열을 범위로 잡아야 돼요. 해당 행을. 그러면 그 해당 열을 선택하는 거는 컨트롤 스페이스 바 누르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A의 첫 번째 행을 어떻게 지정하느냐? Shift 스페이스 바 누르면 돼요. 그러니까 행 전체를 선택하려면 Shift 스페이스 바.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드릴게요. 행의 높이를 지정할 때는 여러분
자, 여기 맨 위에 이런 메뉴들 있잖아요. 물론 이 메뉴를 이렇게 눌러서 작업을 해도 되지만 이 키보드에 익숙하신 분들, 그리고 좀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요, 마우스 눌러서 또 메뉴 어디 있지? 이거 찾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요. 예, 답답하다고요. 그런 분들에게 알려드리죠. 여러분 키보드 맨 밑에 보면 Alt 키 있죠. 보통 한자 키 옆에 있습니다만, 예, Alt 키 눌러봐요. 띵. 누르면 이렇게 떠요. 뭐가 뜬다는 거죠? 바로 여기에 Alt 키, 여러분에게 단축키를 독려하는 듯한 메뉴에 대한 단축키가 나와요. 자, 홈 탭을 누르겠다. H를 누르면 홈 탭 메뉴가 살아나요. 제가 H 눌렀어요. 그럼 홈 탭에서 여러분이 작업할 서브 메뉴들 있죠? 단축키 다 나와요. 난 셀 서식으로 갈 거야. 그럼 알파벳 O. 그 다음에 나 행 높이 갈 거야. H. 이러면 행 높이 떠요. 나 23으로 할 거야. 엔터 꽝. 어떻습니까? 아, 이거예요. 행 높이. 오케이? 예. 이게 처음이니까 그렇지, 여러분. 이거 익숙해지면은 정말 간단해요. 우리 세 개 행에 대해서 높이 25로 바꿔볼까요? 어떻게 합니까? 예, Shift 스페이스바, Shift 키 누르고 아래로 평평 이러면 세 개 행이 선택돼요. 그 다음에 Alt 키 누르고 H, 그 다음에 O, 그 다음에 뭡니까? H, 그 다음에 높이 25 엔터 꽝. 어때요? 훨씬 빠르다니까요? 아, 마우스 잡고 놨다가 또 키보드로 어디지 이렇게 찾으면 물론 그래도 돼요. 근데 기왕이면 좀 더 빠르고 뭔가 나는 엑셀을 잘해 이런 걸 조금이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식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이게 더 낫지 않아요? 아, 저 사람 뭔가 있다 이런 느낌. 키맨? 이런 거 됐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 여기 거래 내역 조회 보이죠? 자, 이 거래 내역 조회를요, 제가 A의 1번지부터 E의 1번지까지 요 내용을 이 각각의 셀들을 병합을 하여 가운데 오게 하고 싶어요. 거래 내역 조회를. 왜요? 거래 내역 조회가 타이틀이니까.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물론 마우스로 이렇게 범위 잡고 홈 탭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렇게 눌러도 돼요.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뭐예요? 원상복귀. 이건 아시죠? 자, 그럼 이거를 좀 더 남들보다 빠르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냐? 커서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A의 1번지. 그럼 Shift 키 눌러서 띵띵띵띵 이렇게. 선택할 영역, 병합 셀 영역을 이렇게 여러분이 지정을 해요. 그리고 Alt 키 눌러요. Alt, 홈 키, H, 그 다음에 병합은 M이에요. M, 그 다음에 뭡니까? 병합하고 가운데 C. 끝난 거예요. 그럼 병합 해제는 어떻게 합니까? 똑같다니까요. Alt, H, M, U 누르면 원상복귀. 그럼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Alt, H, M, C. 끝. 이게 여러분이 손에 익어서 업무에서 정말 나는 병합을 많이 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마우스 누르는 것보다 더 빠르다니까요. 더 편리하고 많이 쓰는 거. 글씨 크기는 못 바꾸잖아요. 왜 못 바꿔요? Alt, H 누르면은 여기 F는 글씨체, FS죠. FS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커서 딱 들어온 거 보이죠? 그러면 나 글씨 크기 20으로 할래. 엔터 꽝. 20. 어때요? 오, 놀라운데. 이렇게 해요. 됐습니까? 별거 없어요.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데이터가 이렇게 많아요. 이럴 때 데이터 범위를 또 잡겠다며 밑으로 막 이렇게 내려가는 분이 계세요. 안쓰럽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데이터 시작이 어딥니까? B의 4번지. 여기서부터 전체 데이터를 내가 선택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러면
Shift 키 누르지 마세요. 그러면요. 자, 여러분, 컨트롤 키 보여요? Shift 키 보이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방향키를 눌러보세요. 어때요? 얘가 이 데이터 필드의 끝이 어딘지, 오른쪽의 끝이 어딘지를 찾아내요. 그 다음 컨트롤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아래로 방향키. 그럼 데이터가 500개, 1000개, 10,000개 끝이 어딘지 정확하게 얘가 잡아줘요. 됐습니까? 이렇게 범위 잡는 거예요. 자, 이걸 좀 더 빠른 배속으로 여러분, 이게 2배속이었다면 우리 8배속의 속도로 데이터 지정해 봅시다. 컨트롤 Shift 오른쪽 방향키, 아래로 방향키. 끝. 어때요? 편리하죠?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그 다음 테두리를 긋고 싶으세요? Alt 키, H 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뭡니까? B라고 써 있는 거 보여요? B. 누르니까 어때요? 우와, 테두리 단축키 나온다. A. 끝. 됐어요? 이렇게 Alt 키를 누르면 메뉴 표시가 다 뜬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Alt 키를 눌렀다. 그럼 뭔 얘기냐면 나 엑셀에 세부적인 메뉴들 단축키로 눌러서 작업할래. 이런 의도라고 봐야 돼요. 네. 됐습니까? 아, 정말 편리하군. 그렇습니다. 아주 편리해요. 자, 이번에 여러분 좀 더 심각한 얘기를 해볼까요? 뭐 사실 심각한 건 없어요. 자, 제가 은행 데이터를 엑셀로 저장할래 해서 저장해서 갖고 왔어요. 제가 찾은 금액은 뭐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거래 일시 있단 말이에요. 거래 일시. 보이죠? 이 일시가 여러분 뭘로 보이세요? 날짜하고 시간으로 보여요? 이거? 정말 그럴까요? 날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 여러분 보세요. 홈 탭에 표시 형식 그룹에 보면 일반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일반이면 이건 날짜가 아닌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 여기에서 제가 커서를 갖다 놓고 컨트롤 시프트 아래로 방향키 하면 현재 거래 일시 데이터가 범위로 지정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는 게 이걸 날짜로 바꾸면 여기 보시면 간단한 날짜 이걸로 바꾸면 날짜가 됐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왜? 엑셀에서도 표시 형식이 날짜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날짜가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렇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거래 일시에서 이 날짜 보이세요? 날짜만 따로 이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날짜만 따로 뺄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 일자에서 일자만 뺄 거예요. 그럼 날짜를 빼려면 여러분 함수 day라는 함수가 있어요. 연도를 빼려면 year, 월을 빼려면 month, 일을 빼려면 day예요. day. 이렇게 쓰고 제가 이 날짜 데이터 이 전체에서 나 요거 일자만 빼갖고 올래? 가로 닫고 엔터를 쳐볼게요. value 에러 뜨잖아요. 이게 만약에 날짜 데이터라면 25가 나와야 돼요. 그럼 value는 뭔 뜻인데요? 너가 날짜를 구하겠다면서 왜 엉뚱한 값을 자꾸 나한테 들이미는 거야? 기분 나빠. 에러 뿌려야지. 이게 value예요. 그러니까 적합하지 않은 데이터 값을 함수 아규멘트로 넣었기 때문에 에러가 나는 거라고요. 이해되죠? 그러면 얘가 날짜 데이터가 아니란 얘기로군요? 아니에요. 이거 많은 분들이 실수하세요. 이게 데이터가 증권 그 주식 시세 있죠. 뭐 날짜별로. 그 데이터 읽어오는데 그것도 또 날짜가 아닌 그런 데이터가 있단 말이에요. 모양만 날짜예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날짜 형식으로 여러분이 바꿔줘야 돼요. 날짜 형식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날짜 형식으로 어떻게 바꿔줘야 돼요? 여기서 날짜로 해도 안 듣는데. 예, 여러분. 엑셀은요, 한글에서는
연과 월 사이에 빼기, 월과 일 사이에 빼기. 좀 더 똑똑한 말로 하이픈. 예, 그러니까 연과 월 사이에 하이픈, 월과 일 사이에 하이픈. 이걸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엑셀에서 너거 날짜 형식이다 이렇게 알아들어요. 영문판에선 슬래시를 넣어주면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 문제가 발생한 게 뭐냐면 이 사이에 마침표 점이 있죠. 이 점이 있기 때문에 얘가 무늬만 날짜인 거예요. 그럼 이 점을 빼기로 바꿔주면 정말로 날짜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예. 보여드릴게요. 자, 어떻게 한다고요? 컨트롤 시프트 아래로 방향키. 이렇게. 그리고 성격이 급한 분들 셀 서식 들어가는데 셀 서식 아니에요. 바꿔줘야 돼요. 자, 어떤 특정한 문자나 단어 또는 기호를 다른 문자나 기호로 바꿔주는 거 바꾸기 기능입니다. 바꾸기 기능은요. 홈 탭에 편집 그룹에 찾기 및 선택 여기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기능이기 때문에 단축키 컨트롤 키하고 H를 누르면 돼요. 오, 뜨네. 예, 이렇게 곧바로 뜬다니까요. 예, 그 다음에 찾기는 컨트롤 키하고 F, 바꾸는 건 컨트롤 키하고 H를 누르면 됩니다. 그럼 이게 곧바로 떠요. 자, 그럼 이 범위에서 여러분이 찾을 내용은 뭡니까? 마침표 점. 바꿀 내용은요. 탭키 누르면 넘어갑니다. 자, 바꿀 내용은 뭡니까? 점을 뭘로 바꿀 거죠? 빼기. 그 다음에 모두 바꿀 거죠? 그러면 탭 모두 바꾸기 커서 어떻게 돼요? 표시되죠? 엔터 꽝. 끝난 거예요. 자, 62개 항목이 바뀌었습니다. 확인 닫기. 어때요? 날짜가 된 거예요. 진짜로요? 예. 그럼 제가 방금 전에 했던 거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옆에 칸에는 데이. 자, 나 일자를 구하려고 해. 2020년 5월 25일 데이터에서 가로 닫고 엔터 꽝. 어때요? 25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날짜로 인식이 된다는 이야기로군요. 그렇습니다. 이해돼요, 여러분?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꾸기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그 시간이 안 나오는데 시간 또 왜 안 떠요? 이런 분 계시는데 그거는 셀 서식을 우리가 여기 보세요. 이 수식 입력줄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네? 근데 왜 얘는 이렇게만 뜨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식을 날짜로 지정했기 때문이에요. 정말요? 예.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컨트롤 시프트 아래로 방향키. 자, 이래서 우리가 어떻게 데이터가 어떻게 화면에 보이는가. 이게 바로 서식이에요. 셀에 대한 서식이죠. 셀 서식과 관련해서는 단축키 컨트롤 키하고 1 누르시면은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뜹니다. 자, 이 셀 서식 대화 상자를 열어보면은 보세요. 현재 선택한 데이터는 날짜 형식으로 지정되어 있고 보시다시피 연, 월, 일로 표시가 되라. 이렇게 형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답이 나온 거예요. 정말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 모델 중에서 여러분이 나는 날짜랑 시간도 나와야 돼. 그럼 여기에서 이 모델 있죠. 연월일 시분 보이죠? 또는 오전 오후까지 친절하게 표시하기를 원한다면 이걸 고르면 돼요. 이렇게. 됩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 취향에 맞는 서식을 고르면 돼요. 아하. 그리고 컨트롤 키하고 2를 누르면은 이 메뉴에 글꼴 그룹에 있는 내용, 맞춤 그룹에 있는 내용, 그 다음에 표시 형식에 있는 내용, 이런 것들이 모두 하나의 대화 상자에서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엔터 꽝. 이렇게 해보면 보세요. 어때요? 시간도 표시가 된다.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날짜 시간에 대한 서식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단축키 위주로 일단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시간 괜히 나오게 했어요. 저 이전 상태로 되돌리고 싶어요. 컨트롤 키하고 Z 이렇게 누르면 돼요. 자,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 그대로 옆으로 이동해서 찾으신 금액 보이죠, 여러분? 찾으신 금액이 이게 돈이란 말이에요. 자, 이것도 컨트롤 시프트 아래로 방향키 누르면 어떻습니까? 와, 범위가 지정되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범위를 일단 지정을 해요. 자, 지정한 상태에서 무엇을 하느냐면 나 이거 전부 다 돈이니까 그 원화 표시로 하고 싶다. 그럼 여러분 이 범위 지정하고 물론 여기서 원화 표시 고르면 돼요. 그런데 아니면 컨트롤 키하고 1 눌러서 들어가도 됩니다. 근데 그거보다 좀 더 직관적인 단축키가 있어요. 돈은 또 굉장히 우리가 많이 쓰는 거잖아요. 자, Shift 키, 컨트롤 키 보이세요? 예. Shift 컨트롤 하고 4번을 누르세요. 컨트롤 Shift 4 누르면 보세요. 어때요? 우와, 원화 표시가 나오네. 예. 그리고 여기 맨 위에 보시면 표시 형식이 뭘로 바뀐 걸 알 수 있어요? 통화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정말 그러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통화 형식을 다시 변경하고 싶어요. 뭐 이런 분 계십니다. 그냥 컨트롤 키하고 1을 누르겠습니다. 자, 보시면 어때요? 통화로 나와 있는 거 보이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거 통화가 아니라 나 모양이 안 이쁘다. 통화는 아시다시피 여러분 데이터와 원화 표시 기호가 아주 바짝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더 모양을 중시 여긴다면 회계로 바꿔서 표시를 해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됩니까? 그래서 회계나 통화는 원화 표시가 표시되긴 하는데 차이점은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양을 좀 필요로 한다면 회계로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단축키들을 묶어서 셀 서식 편집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어요.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활용을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